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순환매 장세라는 것은 특정 업종이 어떠한 호재로 상승하게 됐을 때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업종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종목이나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것도 순환매 장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승장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 테마주, 2차 전지주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시장에 나타나는 순환매 장세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중동 펀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소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펀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동 펀드는 시장의 상품도 적고 투자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이란주도 편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중동 펀드도 나름대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 내용입니다. 온라인 쇼핑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쇼핑을 하는 것은 옷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고 화장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매장에 온 것처럼 옷을 만져보고 화면에서 옷의 질감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23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순환매 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순환매 장세를 이끄는 것은 단연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어제까지 이제 기관은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에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단 하나,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반도체 업황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삼성전기,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M, 리니지 2M이 나란히 구글 플레이 1, 2위 매출을 차지하면서 역시 상당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광고 부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호텔신라는 중국 관광객 회복의 기대감에 실적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삼성 SDI와 LG화학과 등 전기차 관련주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관련주는 ESS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부침을 겪었었지만 연초부터는 저가 매수가 확실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500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업체의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듯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역시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됐었던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면세점, 화장품주를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화장품주의 상승률이 대형 화장품주보다는 높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재 증시 전문가들은 큰 이변이 없으면 한국 증시 반등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다른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변수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마찰하는 그런 리스크만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도 있죠.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업종별로 온도차는 분명히 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업종이 돌아가면서 상승하기보다는 반도체라든지 중국 소비주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만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무역 협상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약간의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증시에 대한 순환매 장세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이런 순환매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성장 기대감이 확실한 종목이나 섹터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섹터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중동 펀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서 중동 펀드는 수익률이 다소 부진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란 관련주를 중동 펀드에서 편입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나타났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중동 펀드의 수익률에 약간의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그 메나 펀드의 수익률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 펀드는 그 중동과 그 북아프리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나 펀드로는 KB 메나자 클래스 A와 한화 중동 N 아프리카자 A 클래스라는 두 가지의 펀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3개월 수익률 약 3%대입니다. 뭐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 신흥국 펀드가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은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6개월 수익률을 보시면 한화 중동 아프리카자 A 클래스 주식 마이너스 3% 역성장을 보였고요. 그래도 한 1년 정도까지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두 펀드 각각 10%대, 5%대의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동 펀드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KB 메나 A자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그 카타르 국립은행과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각각 7%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립은행을 담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편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처럼 선진국도 일부 포함합니다. 중동 펀드라고 해서 다 중동 지역에 있는 뭐 국가의 기업을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중동엔 아프리카자 A 클래스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식 비중이 38%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100년이 넘은 남아공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인 네스퍼스의 비중이 8%대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동 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선진국을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덕분에 그 시기에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12년 치솟았던 유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이죠.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약간의 그 틈새 전략으로 중동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동 펀드를 투자하는 데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2011년 아랍 지역을 휩쓴 민주화 혁명, 아랍의 봄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랍 테러 사건 등을 비롯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과 이제 미국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란주를 편입하진 않더라도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 펀드의 수익률도 이란발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는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유들로 현재 남아있는 펀드도 2개밖에는 없습니다. 설정액도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가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메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긴 했어도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펀드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앞으로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신흥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와중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중동 펀드에 대한 수익률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동 펀드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 유통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만회하려는 그 기술적인 발전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화면에 2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이 LG전자의 신큐 핏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나의 전신을 찍고 옷을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내가 이제 옷을 착장한 것 같은 그 효과를 온라인 화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롯데 면세전의 드림페이스입니다. 카메라로 나의 얼굴을 찍으면 내 얼굴에 맞는 화장품을 알아서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발라보지 않고도 그 화장품이 나에게 어떻게 맞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충격적일 수 있는 기술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개발사 햅투유가 개발한 햅틱 스마트폰, 햅투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물고기 비늘 모양을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옷을 살 때 가장 큰 불만이 그 옷을 입어볼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옷을 만져볼 수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질감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화면을 만지면 그 옷의 질감을 상당히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프랑스 개발사가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CES 2020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뒤쪽에 굴곡을 감지할 수 있는 패드를 부착시켜서 디스플레이로 옷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도 오프라인 쇼핑의 단점을 극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보다 훨씬 더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의 접목이 제품의 발전으로 연결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온라인에 옮겨오는 일도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시장의 고성장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겁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까지 온라인이 흡수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은 더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유통 업체들도 온라인에 집중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아남아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였죠.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그동안 워낙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약간의 눌림이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국내 증시도 약간의 방향성이 없는 혼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성장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위주로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